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밤 9시 41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나스닥이 약보합, S&P가 좀 한 0.3, 0.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이런 미국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서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상승 중 쉬어가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장은 상승 중 쉬어가기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 중 쉬어가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하락을 하긴 했는데 낙폭이 큰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0.1%, 물론 급락한 데도 있어요. 1%대 급락한 데도 있는데 몇몇 나라 안 되고, 그리고 대표성 없는 이상한 조그마한 나라들이니까 이런 나라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보면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0.1% 내외로 빠졌다.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낙폭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낙폭 얼마 안 됐어요. 코스피 종합이 0.03% 하락했으니까 약보합이고, 선물도 해봐야 0.2%가 안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죠. 또 그리고 상승 중 조정이라고 본다. 코스피를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계속 어쨌든 상승 중 조정으로 본다.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이제 위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436이라는 자리, 이게 선물이 436인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가 정고점은 아니죠. 정고점은 1월 11일 날 고점이 정고점인데,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사실상 어떤 정고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돌파 한창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36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들이 아무리 지지고 뽑고 해도 436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일단 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그들이 진짜 빠지고 뭔가 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436이라는 힘 있는 자리를 붕괴시켰겠죠. 근데 아직까지 붕괴시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이걸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일단 볼린저 밴드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어떤 저항으로 여기고 좀 밀린 정도에 불과하고, 오늘도 정말 시장이 또 강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6월 25일 날 6.25 날에 갭 상승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갭 다 메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갭도 다 안 메웠어요. 솔직히 이런 갭 정도 메우는 건 아주 쉽게 메울 수 있거든요. 한번 살짝만 밀어주면 메울 수 있는데, 이 갭을 다 메우지 못할 정도로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여기서 벌써 누가 땡겨갔거든요.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하락 마감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구나, 이거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이걸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상승 중 조정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너 왜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의도가 있어서 급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6개월 동안 힘을 모아놨잖아요. 한국 시장이, 코스피가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에 박스권 상단의 중요한 자리를 지금 돌파 안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정해졌다고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방향성은 위쪽으로 정해졌다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6개월 동안 밑에서 힘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강하게 힘이 여기서 많이 모여놨기 때문에 방향성 정해지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방아쇠만 땡기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방아쇠를 땡기지는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생각에서 방아쇠를 안 땡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에너지는 다 충분히 모아놨고 방향성도 정했으니까 가면 되거든요.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는 자리 436 돌파 안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436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일단 계속 위쪽으로 보는 게 일단 정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더 올라가겠다고 한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역사적인 폭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런 자리에서 네가 이제 급등을 한다고 하면, 코스피 네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자리는 너의 명줄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제든지 폭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또 그리고 콜옵션 같은 꼬라지를 봐도, 물론 오늘은 좀 죽긴 죽었는데요.
아무튼 뭐 21선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어떤 7월 달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뭐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급등을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이게 상승의 에너지를 뿜어내버려야지 이게 그래야 이제 하락이 또 찾아오는 거기도 하고요.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을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자꾸 갭으로 만들면서 텀벙텀벙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갭자리 살짝 메꾸려는 시도도 해주고 이렇게 쉬어주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6개월 동안 누적됐던 박스권에서 누적됐던 이 상승 에너지들이 오히려 더 좀 어떤 그 도끼가 더 좀 강해진다는 표현을 쓰면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쉬어가면은 오히려 더 괜찮다고요. 오히려 더 상승으로 목표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쉬어가면. 사이트 오늘같이 답답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상승을 보시는 분께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그 빨리 급등이 나오는 게 급등이 나와서 상승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쌓아놨던 이 상승의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진시켜야지 하락 쪽에도 카드가 오는 거거든요. 자기 턴이 오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쨌든 당장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일단 뭐 꾸역꾸역 참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게 뭐 어쨌든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뭐 언제든지 쏘아 올려도 된다,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뭐 물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닥이니까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이러다 꺾일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 없이 꺾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여기서 둥그스름하게, 물론 여기서 이제 정석적인 둥근 천장형의 모양은 정석적인 둥근 천장형의 모양이 나오기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여기서 그냥 조용히 뭐 꺾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해서 별로 그 어떤 숏배팅하기 오히려 좀 애매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꺾일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꺾이면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뭐 어쨌든 좀 하여튼 난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고요. 뭐 급등해라, 뭐 여기서 둥근 천장형으로 죽어라. 저는 지금 어떠한 뭘 지금 뭐 시장에 어떤 모습이 나와라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사실 그래요. 그냥 멍 때리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대응만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오버슈팅 안 나오고 둥그스름하게 죽어가면은 어디를 붕괴시킬 때 뭘 어떻게 할 거고,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지금 상황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딱히 뭐를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다시피 지금 뭘 해보기는 자리가 좀 애매해가지고 어떤 뭐 수익에 대한 그 기대 수익보다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가는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둥그스름하게 죽어버려도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둥그스름하게 죽어버리면은 6개월 동안 쌓였던 이 상승 에너지들이 언제든지 다시 이 장대 양봉 한두 개 나오면서 또 다시 여기서 둥그스름하게 죽으면 또 금방금방 또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급등 나오는 게 우리가 대응하기는 쉬울 거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급등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근데 하여튼 당장 뭐 미국 변동성 지수로 오늘 봐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모습을 좀 더 갖고 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리플에 써놨는데 뭐 7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표인가 그런 걸 뭐 보고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시는데, 뭐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7월 달에 그런 지표들 보면서 그런 지표들을 재료로 해서 시장이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6월 말이잖아요. 아직 7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우리 다 같이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서 나는 상승 끝까지 빨아먹어야겠다, 난 끝까지 이거를 상승을 추종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좀 바쁘게 하시는데, 저같이 위험과 기대 수익을 고려해 보니까 난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죠? 삼성전자 한 종목 오르고, 오늘 뭐 보면 다른 종목들은 뭐 약세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상승해도 뭐 지수는 뭐 조금 빠지기도 하고, 하여튼 요즘에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도저도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전 좀 의아해요. 뭔가 움직임이 조금 좀 얘도 좀 깨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 뭐 물론 이런 가능성 두 가지 다 열어놓고는 보고 있어요. 1127.8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OMC 이후에 긴축 쇼크라 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갭이 떠 있잖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갭을 이렇게 큰 갭은 메꾸러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갭은 메우지 않았죠. 아무튼 이 갭을 메울 것 같다라는 거 일단 저의 어쨌든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시장을 모습을 보면은 환율이 어쨌든 1127.8원이라는 자리를 여기서 한번 6월 17일 날 한번 그리고 금요일 날 한번 오늘 한번까지 해서 총 3번을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갭 메우지 않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여기서 1200원, 1300원까지 달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얘네가 달리면은 이게 그럼 시장이 그럼 둥근 천정이 뭐 여기서 그 둥근 천정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시장은 6개월 동안 에너지를 쌓아왔고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급등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보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1127.8원 이 자리 지키면서 여기서 갑자기 빠바바박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럼 또 그냥 시장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데 도무지 방아쇠를 땡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뭐 환율 같은 건 또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머릿속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만 넣고 편안하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죠, 그죠? 뭐 계속 뭐 돈을 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건 뭐 저의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하여튼 뭐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고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겠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되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장이나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게 한 번쯤 위쪽으로 한국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그죠? 한국 선물이 436을 돌파한 착 해놨기 때문에 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녁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어떤 주요 지수들도 그렇고 이 대부분 좀 중요한 라인들은 이미 다 넘어선 상태거든요. 다 넘어선 상태니까 얘네들도 언제든 가자면 갈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눈치 보면서 서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만 살살살살 죽여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오늘 밤 유럽도 뭐 좀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또 큰형님 미국이 문을 열고 나면은 또 다시 같이 땡겨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S&P고 뭐 유럽이고 간에 하여튼 다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해 있다. 그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일단은 뭐 그 자리를 붕괴시켜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조건에서만 지금 숏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당분간은 그저 그냥 차분히 그냥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볼린저 밴드 타면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미지근해요. 계속 미지근해요. 6월 28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6월 달이 3거래일,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2거래일 남았는데요. 아무튼 월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아마 월말이라고 해서 뭐 딱히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6월 말 최소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7월 달에 나지 6월 달에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6월 28일인데 앞으로 뭐 2거래일 남았거든요. 2거래일 동안 뭐 특별히 뭐 큰일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뭐 이런 생각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대부분 어떤 눈에 띄는 추세적인 강한 힘을 보이는 거는 달러 정도, 그죠? 달러가 좀 강한 것 같다. 강달러는 좀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요거 하나는 그나마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죠? 강달러하고 주식시장 강세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래도 좀 그나마
안개 속 시장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달러가 계속 강하면은 신흥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별로 좋지는 않겠죠. 네. 이 정도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글쎄요, 뭐 요즘 금리 이런 것도 뭐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향성 탐색 중인 것 같고, 뭐 물론 아래쪽으로 살짝 금리는 좀 치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살짝 아래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뭐 박스권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제가 자신 있는 공이 아직 완전히 자신 있는 그런 공이 나오지 않아서 자신 있는 공 나올 때까지 계속 놀고 먹으면서 구경만 좀 해보려고 하여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요즘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또 그리고 시장 특징이라는 게, 이게 지수라는 게 하루 만에 뭐 움직인다고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보통 2거래일, 3거래일 확인하는 과정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오늘 하락한 게 뭐 실제로 어떤 하락의 트리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당장 오늘 뭔가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가 진정으로 뭘 갈 거면 436을 최소한 붕괴시키거나 하면은 그때 쳐다보셔도 늦지 않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슛을 보시는 분들 최소 여기서 마음이 급해지실 거면 436짜리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하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마음이 급해지시는 건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 가슴이 뛸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잘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자. 저는 최소 아무튼 427.8, 최소 427.8이 붕괴가 돼야 숏을 진입한다, 아니면은 급등 나와갖고 위쪽에서 한번 변곡을 잡아보겠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숏을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시나리오.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급등 나와가지고 어디선가 뭐 한번 잡아보거나 이런 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단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뭐 그죠? 뻔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